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합니다. 우리 시장이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새로운 악재의 등장이 없다. 새로운 악재의 등장이 없이 그동안 진행됐던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이유로 제대로 그 시장이 비명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속절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거의 빈사 상태에 다다랐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좀 과하게 하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아니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원래 시장을 빼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것도 삼성전자도 우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니까 그걸 빼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좀 억지로 만든 논리 같아요. 오늘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0.58%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외국인들은 강하게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기관마저 또 매도로 갔다 매수로 갔다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되면서 종일 단계적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13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9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6,503억을 순매수를 해서 오늘 지수는 2,417.08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2.64%나 하락을 하는, 진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28%에 출발을 해서 아주 잠깐, 거의 찰나 같은 순간에 플러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진짜 충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급기야는 이제 700 지수도 힘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91억을 팔았고 기관은 38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243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00을 내주고 689.65포인트, 어제보다 2.94%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얘기할 것도 없죠. 양시장 모두 차트가 살벌하게 하락 신호를 나타내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트가 더 시장의 공포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06원 90전, 1,400원을 넘어서 1,406원 90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7,348억이나 팔았어요. 또 언제까지 이렇게 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부랴부랴 719억 샀는데 택도 없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외국인은 493억을 팔았고 기관도 181억을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65억 팔았고 기관은 62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이 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기아는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49억 기관 9억에서 전부 산 종목이고, 셀트리온도 외국인 47억 기관 3억 이래서 두 군데가 다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오늘 이제 외국인이 459억을 샀고 기관도 109억을 사서 외국인 기관이 모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판 종목이 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팔았고 에코프로는 샀고 그렇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알테오젠하고 HLB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섹터별 움직임이라고 보기 수는 없고
이제 개별 종목별로 이슈를 가진 것들이 움직이니까 섹터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든다면 뭐 창투사 중에서 아주 IB 투자가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건 상한가를 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로봇도 뭐 지능형 로봇. 어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 당선인 플로리다 자택의 그 순찰 도는 로봇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 이제 제가 집중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엔터주 이게 제가 발작하듯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 중에 다는 아닌데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팍 튀어오르는 이런 거는 이제 계속 가긴 좀 어렵죠.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 유틸리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다른 이유로 한국전력은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좋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70% 이상 상승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고, 한국가스공사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좀 기대하고, 또한 이제 대왕고래 있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게 이제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주가가 싸다고 느껴져서 선뜻 들어가서 사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아마 이 손꼽을 만한 폭락장인데,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제가 나쁘게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결정적인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툭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거 같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 사실은 이게 더 걱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반등이 나오려면은 뭐 외부 충격이 세게 와서 탁 빠졌다가 탁 튀어 오르고 이러는데, 이번 이제 하락은 굉장히 그냥 스스로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좀 이제 더 걱정스럽게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 좀 들여다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빈사 상태. 그러니까 빈사 상태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거의 죽음 옆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음 옆에 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하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강한 충격, 뭐 이런 거, 뭐 충격이라는 거는 뭐 트럼프 당선된 그거 말고는 무슨 강한 충격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에 누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점점 더 이제 싸늘해지는 그런 이제 하락이 나온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항상 그렇듯이 수급이 문제인데, 이 수급적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수급의 헤게모니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쥐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지속적으로 오늘도 뭐 7천억 이상 지속적으로 매도해 나서면서 좀처럼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그냥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더더욱 향후에 한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더더욱 확대된 거,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래서 도대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국 경제의 단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표현하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한마디로 이제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지금 이제 총체적 난국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 당장 뚜렷한 해결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부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자랄 때랑 좀 다르잖아요. 이제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그래서 뭐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도 미국 시장 막 가고, 아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겠구나, 아 이 경제가 이렇게 가는구나, 뭐 이런 거. 그렇다고 또 미국 시장은 월등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고도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되게 나쁘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신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 또 그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그 정부나 KDI 그런 데서 내는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치 같은 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애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사실은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장률이 2% 미치다. 2%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건 디플레이션이에요. 성장률이 2%가 안 된다는 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트럼프 그 새로운 대통령이 그 중국 때리기를 엄청나게 해야 될 텐데 벌써 막 뭐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옆에 있다가 얼찐얼찐하다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화폐 가치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위안화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뭐 어제만 해도 미국채가 이제 다시 미국채 상승했잖아요. 금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와 비교해도 10년물만 봐도 지금 한 140bp 근처, 이 정도 차이가 지금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막 애는 썼는데, 그래서 이제 1,406원 뭐 40전, 20전 이렇게 방어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환율 방어 또한 이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코스닥 그 하락 중에서 어제까지 역대 하락 종목 수가 어제가 2위였어요. 어제가 1,503개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그 15개 랭킹 중에서 어제가 이제 빠진 게 2위였는데 그 15개가 전부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나온 거죠. 그 오늘 밤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시장에서는 그냥 대체적으로 소폭 상승 정도 이렇게 예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이제 좀 보면 이게 그 안에서 찐득찐득한 아주 그 스티키하다 그러죠.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국 금리의 인하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연준이 한 사람이 벌써 뭐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미국 금리가 어정쩡하게 지금 그렇게 서 있게 되면 환율은 당분간 좀 내려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린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그 연구의 3대 목표가 국부의 획득이에요. 국부의 획득. 그 다음에 이제 획득한 부를 어떻게 균분하느냐.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게 균분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회적 안정.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돌아보면 그게 돼 있느냐, 어느 정도, 어떤 게 돼 있느냐, 국부가 획득되냐, 뭐, 나머지 뭐, 그 균분의 문제나, 그런 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우선 국부가, 우리가 제일 많이 국부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든, 우린 그래야 되니까, 그런 수단이 반도체 뭐가 우선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흔들리고, 자동차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응답하라 뭐 이런 드라마도 응답하라 정부. 이제는 정부가 얘기할 때가
지났죠. 지났는데 이제는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빈사 상태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빈사 상태라는 게 오래되면 이게 뭐 주사 한 방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두리뭉실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열심히 뭐 밤잠을 안 자면서 뭐 그런 거 말고 좀 디테일하게 실제로 우리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야 이게 좀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희망을 갖는다는 건 지금 우리 PBR이 0.85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우리 주식이 싸도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최고의 호재는 주식이 싼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향후에 좋아진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야 이제 그런 거지만, 아무튼 그나마 아직 시장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들 생각에서의 애정은 그래도 우리 시장의 PBR이 낮고, 이래서 이게 애증이죠, 애증. 그런 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역대의 저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매도보다는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이게 돌아 올라갈 수 있을까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대입 수능일이죠. 그래서 시장이 1시간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또 수험생 있으신 분들은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